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네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이지한 시어머니가 참 경찰관들 바지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붙잡고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했는데, 그 이지한 시어머니는 이날 거의 바닥을 계속 무릎으로 기어 다니셨어요. 하소연하느라고. 참 그렇죠.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2차 추모제가 열립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숭례문 광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많이 모입시다. 그날 많은 분들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3시부터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계획돼 있죠. 자, 우리 모두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봅시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때도 우리가 보았듯이 시비를 걸러 다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비를 걸어놓고 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뿌리고 막 그러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시비를 걸러 오면서 도발하러 간다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떠드는 그런 장면들까지도 있습니다. 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우리 2월 4일 날 지금 대형 집회가 여러 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끼리 좀 보기 흉한 모습 보이지 말라는 그런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부디 그런 자리에서는 제발 그렇게 흉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자, 카테고리 S님, 구미 사람들 정치 차리소라고 했네요. 자, 엔젤빛 그림 TV님, 1,000원짜리 100만 당원 다 모입시다. 울프님, 깊이 있는 방송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주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519만 톤이 우리 바다에 뿌려졌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난 5년 동안 519만 톤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배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했나? 방류한 게 우리나라 바다를 들어왔다고요? 자,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출항하는 배는요, 평행수라는 걸 채워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항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선박들이 있는데, 이 선박들이 우리나라에서 버린 평행수가 지난 5년 동안에 500만 톤. 그러니까 한 해에 100만 톤 정도가 우리 바다에 버려졌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요,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배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평행수라는 것을 바닥에 깝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쏟아 부어 놓죠.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세월호 사건 때도 우리 평행수라는 걸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짐을 더 싣기 위해서 일부러 평행수 빼고 막 그랬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배는 짐을 실을 때는 배의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평행수라는 것을 배 밑바닥에 담아둡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배는요, 일본 바닷물을 담고 끌어서 담아두는 거죠. 후쿠시마에 들어간 배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대로 배에 싣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자, 근데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발전소에서 나온 그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죠. 심지어 흘려보내지 않는 경우에도 워낙에 방사능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그 방사능이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주변의 이 바다는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기형의 물고기가 태어나고 있다 그러죠. 이거 많이 보고 있어요. 다들 지금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등이 굽은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되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 후쿠시마에서 담아온 바닷물, 후쿠시마에 오염된 바닷물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 항구에 뿌려진 거죠. 아마 인천항과 부산항과 광양항 뭐 이 정도겠죠. 예, 우리 바다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이 된 겁니다. 한 해 100만 톤씩 5년 동안 무려 500만 톤이 버려졌습니다. 근데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방사능을 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바다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미 우리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자,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은요, 해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선은 물론이고요,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어패류, 조개 종류예요. 조개는 바닥에 바닥에 뻘밭에 있잖아요. 근데 뻘밭에 주로 이 방사능 물질이 쌓여요.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개류 같은 경우는 이 방사능이 이제 바닥에 깔리니까 그 방사능 속에서 지금 자라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배로 응축이 돼서 나오는 거죠. 따라 이 어패류들, 작은 어패류를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 생선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참 방사능이 농축이 돼 있는 상태죠. 그걸 우리가 먹었어. 지금 현재 우리 몸속에서 이 방사능들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 자, 난리가 나야 정상 아닐까요? 자,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현재 대단히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유입 막을 것. 아니, 이미 유입이 돼가지고 뿌려졌는데 막겠다라니. 무슨 말이야, 이거? 이거 유체 이탈이에요, 이것도? 자, 국민일보 보도 내용을 볼게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후쿠시마와 그 인근 5개 현에서 주입된 평행수 519만 9,935톤, 그러니까 520만 톤이다, 그죠? 이게 국내에서 배출이 됐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방사능 오염수 유입 막을 것, 아니 이미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들어와서 뿌려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유입 막겠다? 어쩌라고, 이미 다 들어왔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죠. 유체 이탈이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아무렇지 않게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속 터질 일이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뭘로 알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참 그 머릿속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자, 문제는요, 유입을 막겠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정말 승질나는데, 방사능 수치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해양수산부의 무신경함입니다. 아니, 수치를 확인했어? 검사를 해봤어? 모르잖아.
검사도 안 해봤고 수치 확인도 안 해봤는데 예, 문제가 없다니? 그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한마디로 안전 불감증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든 간에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예, 아유 상관없어 하고 말하는 그런 셈인 거죠. 당장 여기저기서 지적이 나옵니다. 후쿠시마 바닷물 한국 방류 문제없다? 항의 안 하나? 라는 그런 요구들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막을 건데 후쿠시마에 입항하지 말게 못하도록 이렇게 막을 거야?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막을 건데 방사능 유입 막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막겠다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 얘기가 없어. 화가 나는 얘기죠. 예. 최연실님, 아이고 열나 죽겠네. 써니맘님,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자, 지난 여름님, 만재흘수선이라고 합니다. 장 기자님, 네, 그렇죠. 배가 선박에 보면은 이렇게 그 물에 잠기는 그런 높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흘수선이라 그러고요. 가득 실었을 때 물에 잠기는 이 깊이를 보고 만재흘수선이라 그럽니다. 흘수선. 그래가지고 보면은 배에 보면 이렇게 눈금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걸 흘수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여론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나요? 만재흘수선. 그러니까 그 짐을 가득 실었을 때 거기에 이제 짐의 무게하고 편형수 무게까지 해가지고 이 무게를 많이 실으면은 배가 이렇게 바닷물 속에 많이 이렇게 잠기겠죠. 그 잠기는 깊이, 요게 이제 흘수선이라 그러고요. 더 이상 잠기면 안 돼. 이게 만재흘수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가 이미 많은 걸 실어가지고 흘수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짐을 더 실으려고 평행수를 빼버리죠. 그러면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뜹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시 짐을 싣죠. 문제는 이러는 와중에서 무게 중심이 흔들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작은 어떤 그 기울어짐에도 배가 갑자기 뒤집어진다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평행수를 바닥에 채우는 겁니다. 근데 후쿠시마 앞바다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평행수를 채웠으면 그 안에는 당연히 방사능이 잔뜩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나라 바다 와서 버렸다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후쿠시마는 입항을 하지 말라든지, 혹은 그 중간에 물을 갈고 오라든지, 아니면 배에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감시를 하겠다든지, 뭐 요런 대책을 좀 내와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런 대책이 없어요. 말이 없어. 항의도 없어. 그러면서 문제가 안 된대. 지들 재봤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을 때, 그리고 대충 이 급한 불만 끄고자 할 때 쓰는 수법인 거죠.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화가 납니다. 이게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정말 나라가 순식간에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참 대통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나라가 나아진다는 느끼기 힘들었었고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대통령 하나가 잘못 바뀌니까 얼마나 나라가 망가지는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근무 태도가 엉망이 되는지 너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죠.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거 사실 심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미 우리 바다에 버려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그렇죠. 디지털 세상님, 압수수색은 이럴 때 해야지. 그렇습니다. 가을 영양제님, 왜 우리 어민들 조용하지? 그러게요. 이 사실 어민들이 진짜 열받아야 될 사안인데, 아기새쌍님, 우리에겐 아직 이잼과 철험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요. 내일은 우리 철험회 국회의원님들 한번 연결해가지고 이 시간에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철험회 뭐 김남국 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이수진 의원님 한번 모셨으면 전화로 한번 모셨으면 해요. 이수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대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저랑 인터뷰하는 모습 보셨으면 또 아실 테기지만 그냥 수더분하게 마치 동네 아주머니가 그냥 세상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마치 우리 평범한 우리 이웃을 보는 듯 한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요소 한마디 한마디에 참 버릴 게 없는 그런 화법을 이렇게 활용하시는데요. 요즘 그 동작 을 지역에서 상당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렇게 그 참 친근한 모습, 수더분한 모습 때문에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이 매력적이다. 보면 볼수록 매력있다. 볼매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조수님, 이수진 의원 진짜 인간적인 면 짱. 웬즈데이님, 이수진 의원님 너무 좋아요. 푸른 하늘님, 카메라 포커스 맞추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내일은요, 이수진 의원님 전화 인터뷰를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죠? 다들 좋으시죠? 네, 박수. 네. 아기새싹님, 아까 보니까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밤샘 농성 토론하시더라고요. 민주당 잘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잘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 진작 이렇게 했어요. 지금이라도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월 4일 날 우리 그 추모제, 그 다음에 민주당의 장외 집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촛불 집회까지 여러분들 많이 우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서 괜히 볼성사납게 다툼 생기지 않도록 좀 쓸데없이 이렇게 괜히 가서 시비 걸고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장용진 TV. 자, 오늘 순서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장용진 TV는요,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또 알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제보해 주실 분은 이리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 전화를 잘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 전화 못 받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꼭 보고 있으니까, 아까도 보니까 몇 분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네, 아까도 보니까, 최환영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소정님 어제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자,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김재롱님, 조성희님, 양인홍님, 엔젤빛 그림TV님, 늘해피님, 박이룸님, 이영임님, 김현숙님, 윤용호님, 가을영양제님, 그 다음 웨이님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놓쳐버렸네요. 아까 또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도 계셨죠? 자,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회회란님, 장 기자님 월성 원전 한번 취재해 보세요. 폐연료봉 집수조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누수 중인데 이걸 방치하고 있다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연료봉 집수조의 그렇죠. 이게 폐연료봉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우라늄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라늄이 이제 연료봉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봉이 이제 다 쓰고 나면은 폐연료봉, 더 이제 다 쓴 연료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빼내서 다른 연료봉으로 교체를 합니다. 빼낸 연료봉은 이게
발전은 끝났지만 여기서 열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을 식혀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물 속에 담가주는데요. 이게 그래서 저수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물이 샌다는 겁니다. 심각해요, 이거는. 이거 폐연료봉을 담궈두는 물이기 때문에 방사능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유출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유출이 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점점 줄이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폐연료봉, 이 폐연료봉을 어디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줄인다. 대신에 우라늄 발전소 대신에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우라늄 발전소를 줄이고 그 다른 것을 연료로 쓰는 그런 발전소로 바꾸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폐연료봉 저수조에서 물이 새고 있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을 영양제님.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윤유나님, 촛불로 의지를 보여줍시다 하셨고요. 시비는 뚝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회회라님, 월성원전에 보관하는 폐연료봉이 핵폭탄 3만 발 이상 분량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폐연료봉이 많은데 그 폐연료봉을 재처리를 하면은 플루토늄이 많이 이제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장영진 TV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제 방송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